우리가 인생에서 저지르는 가장 멍청한 짓이 뭔지 아세요? 바로 나를 진짜로 아껴주는 사람을 가장 먼저 소모품 취급하고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에게 온갖 에너지를 쏟아붓는 겁니다. 참 희한하죠. 분명 머리로는 누가 좋은 사람인지 아는데 정작 내 곁에 둬야 할 사람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놓쳐버리곤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마치 공기가 없어진 것처럼 숨이 막히기 시작할 때쯤 뒤늦게 가슴을 치며 후회하죠. 왜 인간은 이런 반복되는 오류를 범하는 걸까요? 이건 단순히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뇌가 설계된 방식 때문이기도 합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인간은 자극에 미치도록 약한 존재거든요.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들었다 놓았다 하며 도파민을 뿜어내게 하는 관계를 우리는 흔히 운명적인 사랑이나 강렬한 인연이라고 착각하곤 합니다. 반대로 나를 편안하게 해주고 언제나 그 자리에 있을 것 같은 사람은 지루하다고 느껴버리죠. 안정감이라는 건 사실 자극이 0점에 가깝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도파민 구조로 보면 명확합니다. 인간은 변동성과 불확실성에 훨씬 더 강하게 끌리도록 진화했어요. 내일 당장 나를 떠날지도 모르는 사람의 연락 한 통에는 온 신경이 곤두서지만 매일 아침 안부를 묻는 사람의 문자는 당연한 배경음악처럼 들리는 법입니다. 그러다 보니 진짜 내 편인 사람의 헌신과 배려는 어느새 권리가 아니라 당연한 옵션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100%의 신뢰를 주는 사람일수록 역설적으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먼저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는 거죠. 이런 현상은 비단 연애뿐만이 아닙니다. 회사에서도 똑같이 벌어져요. 조용히 자기 몫을 다하며 조직의 틈새를 메워주던 핵심 인재들 말입니다. 이들은 평소에 소란을 피우지 않습니다. 묵묵히 제 할 일을 하니까 경영진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체감이 안 되죠. 그러다 이들이 번아웃을 느끼고 떠나는 순간 그제야 조직 전체가 삐걱거리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 한 사람이 메우고 있던 구멍이 사실은 댐 전체를 지탱하고 있었다는 걸 그제야 깨닫는 겁니다. 이혼 통계를 분석해봐도 결과는 비슷합니다. 부부가 갈라서는 결정적인 이유가 엄청난 사건 때문일 것 같지만 사실은 아주 사소하고 조용한 무관심이 쌓여서 폭발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나를 지탱해주던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됐을 때, 즉 상대가 침묵하기 시작했을 때 이미 관계는 끝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침묵을 평화라고 오해하며 내 멋대로 살아가죠. 사실 좋은 사람은 절대로 티가 나지 않습니다. 마치 잘 돌아가는 기계가 소음이 없는 것처럼 진짜 내 인생을 지켜주는 사람들은 내 삶이 평온하게 유지되도록 뒤에서 온갖 리스크를 막아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평온함이 자신의 능력인 줄 착각합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이 그 소음을 다 받아내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말이죠. 인생에서 가장 뼈아픈 상실은 내가 버린 줄 알았던 사람이 사실은 나를 지탱하던 기둥이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라도 다시 질문해봐야 합니다. 지금 내 옆에서 당연하게 숨쉬고 있는 이 사람이 사실은 내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인생의 마지막 안전장치가 아닌지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진짜 내 편인 사람들은 어떤 구체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단순히 착한 사람을 넘어 당신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질 때 유일하게 손을 내밀어줄 그들의 정체를 하나씩 벗겨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건 당신이 가장 비참하고 쓸모없어졌을 때 그 사람의 눈빛이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당신의 화려한 모습에 박수를 보낼 때 곁에 있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당신이 가진 모든 조건을 다 잃어버린 순간에도 여전히 당신을 똑같은 온도로 대하는 사람은 10,000명 중에 한 명도 채 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인생은 잘 나갈 때가 아니라 바닥을 칠 때 비로소 필터링이 시작됩니다. 평소에는 내 주변에 사람이 넘쳐나는 것 같죠. 같이 술 마시고 웃고 내가 밥 한 번 사면 고맙다며 박수 쳐주는 사람들은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가진 모든 패가 다 타버리고 더 이상 그들에게 줄 게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그 수많은 인파 중에서 누가 제자리에 서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내 인생의 진짜 주인과 손님을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참 잔인한 말인데 대다수 인간관계는 철저하게 효용성을 기반으로 돌아갑니다. 쉽게 말해 내가 상대에게 줄 수 있는 이득이 있을 때만 유지되는 관계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심리학에서는 이걸 교환 이론이라고 부르는데 내가 주는 것보다 받는 게 적어지는 순간 인간은 본능적으로 손절의 타이밍을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경제적으로 무너지거나 사회적 지위를 잃었을 때 휴대폰이 조용해지는 건 사실 아주 자연스러운 생존 본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런 쓸모가 없어졌는데도 심지어 내가 그 사람에게 짐이 되고 있는데도 여전히 내 옆을 지키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신의 가치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경제적 실패를 겪은 수많은 자산가들의 인터뷰를 보면 공통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통장 잔고가 0점에 수렴하는 순간 매일같이 연락하던 형님, 아우들이 마법처럼 증발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끝까지 남아서 소주 한 잔 따라주던 사람은 평소에 내가 대단하게 챙겨주지도 않았던 혹은 내가 좀 소홀히 대했던 친구인 경우가 많습니다. 스포츠 스타들도 마찬가지예요. 전성기
전성기 때 구름처럼 몰려들던 인맥들이 부상이나 성적 하락으로 은퇴의 기로에 서면 약속이라도 한 듯 사라집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권력이 무너질 때 측근들이 배신하는 사례는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을 때는 목숨도 바칠 것처럼 굴던 이들이 왕권이 흔들리는 순간 가장 먼저 칼을 등에 꽂죠. 이런 혼란 속에서 변하지 않는 태도를 유지한다는 건 그 사람의 인격이 이미 완성형이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심리학의 애착 이론으로 설명하자면 이들은 안정 애착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내면이 단단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상황이 변한다고 해서 자신의 감정이나 태도가 쉽게 흔들리지 않는 거죠. 우리는 흔히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내 편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내 편은 내가 도움을 줄 수 없을 때 그 정체가 드러납니다. 내가 추락하는 순간에도 나를 똑같은 눈빛으로 바라봐주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은 단순히 착한 게 아니라 당신 인생의 근간을 지탱해주는 앵커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사람을 놓치는 건 인생의 보험 증서를 찢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내 곁을 지켜주는 진짜 내 편들이 항상 나를 기분 좋게만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때로는 나를 아주 불편하게 만들고 내 자존심을 긁는 소리를 하기도 하죠. 우리는 보통 나를 칭찬해주고 내 말에 무조건 맞장구 쳐주는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 믿고 싶어 하지만 사실 그건 관계의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왜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그 사람이 사실은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일 수 있는지, 그 불편함 속에 숨겨진 진정한 가치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아첨하는 만 명의 적보다 쓴소리하는 한 명의 내 편이 왜 더 소중한지 말이죠.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는 말은 다들 들어보셨죠? 근데 이게 인간 관계에서도 100%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참 희한한 게 우리는 나를 칭찬해주고 내 말에 무조건 맞장구 쳐주는 사람을 진짜 내 편이라고 생각하곤 하잖아요. 하지만 냉정하게 따져보면 그런 사람들은 내 기분을 맞춰주는 사람일 뿐 내 인생을 맞춰주는 사람은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오히려 나를 가끔 불편하게 만들고 내 자존심을 살짝 긁으면서 쓴소리를 던지는 그 한 사람이 사실은 당신의 인생을 구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인간의 뇌는 비판을 생존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입니다. 누군가 내 잘못을 지적하면 뇌의 편도체가 비명을 지르면서 방어 기제를 발동시키죠. 그러다 보니 본능적으로 내 허물을 덮어주는 달콤한 아첨에 끌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스맨들에게만 둘러싸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다가 인생이라는 거대한 바다에서 암초를 들이받게 됩니다. 실제로 성공한 기업의 CEO들이 해고되거나 자리에서 물러난 뒤에 가장 그리워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세요? 바로 회의 시간에 끝까지 반대 의견을 내고 CEO의 판단 오류를 지적하던 소위 까칠한 직원들입니다. 잘 나갈 때는 그들이 눈엣 가시처럼 느껴졌겠지만 막상 그들이 사라지고 나면 내 판단을 검증해줄 필터가 통째로 사라졌다는 걸 뒤늦게 깨닫는 거죠.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전투력을 자랑하는 특수부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작전이 끝나면 계급장 다 떼고 서로의 실수와 부족했던 점을 아주 처참할 정도로 솔직하게 피드백합니다. 기분 좋으라고 하는 소리는 단 한마디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불편한 피드백이 다음 작전에서 자신들의 목숨을 살린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 속의 지혜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소크라테스가 시장 바닥에서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며 그들의 무지를 일깨웠을 때 사람들은 엄청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결국 그를 독배를 마시게 할 정도로 미워했지만 그 불편함이 인류 철학의 기초를 닦는 지적 성장을 만들어냈잖아요. 요즘처럼 SNS에서 좋아요와 빈말 섞인 칭찬이 넘쳐나는 세상에서는 이런 쓴소리의 가치가 더더욱 귀해집니다. 모두가 당신의 기분을 맞추느라 바쁠 때 욕먹을 각오를 하고 당신의 앞날을 걱정해주는 사람은 정말 드물거든요. 비판과 비난은 종이 한 장 차이지만 그 밑바닥에 당신에 대한 애정이 깔려있는지를 한번 확인해보세요. 그 불편함이 당신을 공격하려는 게 아니라 당신의 성장을 돕기 위한 것이라면 그 사람은 당신이 평생을 바쳐서라도 지켜야 할 귀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또 다른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쓴소리를 하는 사람만큼이나 소중하지만 평소에는 공기처럼 조용해서 그 가치를 쉽게 잊게 되는 사람들 말이죠. 화려한 말솜씨나 대단한 이벤트는 없지만 당신의 등 뒤를 묵묵히 지켜주며 인생의 리스크를 줄여주는 조용한 사람의 무게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우리는 보통 큰 소리를 내고 눈에 띄는 사람에게 에너지를 뺏기지만 사실 인생의 풍랑 속에서 끝까지 배를 지탱해주는 건 가장 무거운 평형수와 같은 존재들이거든요. 이들이 조용히 머무는 이유와 그들이 떠났을 때 우리 인생에 벌어지는 일들을 알게 되면 아마 소름이 돋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보통 목소리 큰 사람에게 시선을 빼앗기곤 합니다. 모임에서 분위기를 주도하거나 화려한 언변으로 사람들을 휘어잡는 에너지 넘치는 사람들에게 매료되죠. 하지만 인생이라는 긴 항해에서 당신의 등을 끝까지 지켜주는 건 역설적으로 가장 조용하고 묵묵한 사람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화려한 불꽃놀이처럼 눈부시지는 않지만 어두운 밤바다를 비추는 등대처럼 그 자리에 항상 머물며 당신 인생의 리스크를 소리 없이 지워주고 있거든요. 전쟁사를 보면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있습니다. 역사책은 적진을 향해 칼을 휘두르는 용맹한 장군들의 이름을 기억하지만 실제로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건 뒤에서 묵묵히 식량과 탄약을 나르던 보급 책임자들이었습니다. 보급이 끊기면
아무리 천하무적의 용사라도 며칠 만에 무너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당신이 전방에서 치열하게 싸울 수 있는 건 당신의 감정이 바닥나지 않게 조용히 보급로를 지켜주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스타트업 업계에서도 이런 패턴이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초기 창업 멤버 중에 화려한 비전을 제시하며 투자자를 홀리는 창업자도 중요하지만 결국 회사를 끝까지 생존시키는 건 보급부대 같은 조용한 공동 창업자인 경우가 많아요. 모두가 성과에 들떠 있을 때 리스크를 점검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행정적인 뒷받침을 다 하는 그 한 사람 말입니다. 이들은 평소에 큰 소리를 내지 않으니 존재감이 작아 보일 수 있지만 그들이 떠나는 순간 회사는 시스템부터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결혼 생활에 대한 장기 데이터를 분석해봐도 결과는 비슷하게 나옵니다. 연애할 때는 외향적이고 자극적인 사람이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수십 년의 세월을 함께 버티게 해주는 건 상대방의 신뢰도와 성실함입니다. 외향적인 매력보다 중요한 건 내가 힘들 때 그 자리에 변함없이 서 있어 줄 것이라는 확신이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적 비용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곁에 두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들지만 어떤 사람은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내 에너지를 충전해줍니다. 범죄 심리학자들이 인생 경로를 추적해보면 충동적이고 자극적인 파트너를 둔 사람보다 안정적인 파트너를 둔 사람의 범죄 재발률이나 인생 실패율이 현저히 낮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조용한 사람은 당신이 감정적으로 폭주하려 할 때 억지로 막기보다 그저 옆에서 차분한 무게추가 되어 당신을 바닥으로 끌어내려 주거든요. 그들이 내는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가장 배려 깊은 대화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무게추 같은 사람들을 너무나 쉽게 소홀히 대합니다. 자극이 없으니 지루하다고 느끼고 말을 아끼니 나를 무시한다고 오해하며 헌신이 조용하니 당연하다고 여겨버리죠. 그러다 우리가 가장 큰 실수를 저지르는 지점은 이 조용한 사람들이 참다 못해 짐을 싸는 순간입니다. 이들은 떠날 때조차 소란을 피우지 않거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이토록 소중한 사람들을 우리가 결국 놓치고 말았을 때 우리 인생에 어떤 참혹한 대가가 기다리고 있는지 말이죠. 진짜 내 편이 사라진 뒤에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그 서늘한 진실과 왜 인생이 무너지는 방식은 그토록 조용하고 뒤늦게 찾아오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지금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그 평화가 사실은 얼마나 위태로운 모래성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사실 진짜 무서운 건 소란스러운 폭풍이 아닙니다. 진짜 절망은 아무런 소리도 없이 내가 인지하지도 못한 사이에 내 삶을 지탱하던 기둥이 하나둘씩 빠져나갈 때 찾아오거든요. 특히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진짜 내 편들은 떠날 때 절대로 소란을 피우지 않습니다. 그들은 수백 번, 수천 번을 혼자 삼키고 견디다가 어느 날 아주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갑니다. 그리고 그 문소리가 들리지 않을 만큼 멀어졌을 때야 우리는 비로소 내 인생이 얼마나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인간의 뇌에는 손실 회피 편향이라는 아주 고약한 회로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얻었을 때의 기쁨보다 잃었을 때의 고통을 2배 이상 크게 느끼죠. 그런데 웃긴 건 그 가치를 잃어버리기 전까지는 절대로 소중함을 모른다는 겁니다. 공기가 가득할 때는 숨 쉬는 게 당연하지만 물속에 잠기는 순간 1초의 산소가 절실해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 인생의 리스크를 다 막아주던 그 사람이 사라지면 그때부터 그동안 그 사람이 대신 맡고 있었던 세상의 풍파가 당신의 얼굴에 직접 들이치기 시작합니다. 무너지는 방식은 생각보다 현실적입니다. 실제로 장기 파트너나 헌신적인 배우자를 잃은 뒤에 사업이 급격히 무너지는 기업가들의 사례를 보면 아주 흥미로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사업적 판단 미스처럼 보이지만 그 기저에는 정서적 안전기지의 상실이 깔려 있거든요. 나를 무조건적으로 믿어주고 내 실수를 묵묵히 받아주던 그 한 사람이 사라지면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고 판단력이 급격히 흐려집니다. 이혼 후 인터뷰 데이터를 분석해봐도 마찬가지예요. 성격 차이로 헤어졌다라고 말하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상대가 내 곁에 있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서 함부로 대했다는 후회가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특히 고독과 우울에 관한 연구들을 보면 관계의 단절은 단순한 외로움을 넘어 신체적 고통과 똑같은 뇌 부위를 자극한다고 하죠. 내 인생의 마지막 안전장치를 내 손으로 뜯어냈다는 죄책감은 그 어떤 실패보다 오래갑니다. 고대 스토아 철학자들은 우리가 가진 것들을 잠시 빌린 것이라고 생각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결국 인생 전략은 대단한 재테크나 스펙 쌓기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의 리스크를 기꺼이 함께 짊어져줄 진짜 내 편을 알아보는 눈, 그리고 그들을 귀하게 대접하는 태도,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게 막아줄 가장 강력한 자산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생각해보세요. 지금 당신 곁에서 당연하게 숨쉬고 있는 그 사람, 정말 버려도 후회 안 하시겠습니까?